그런 면에서 요 과정들을 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또 그거는 제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제 이해도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형태로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네, 네. 뭐 어떤 딱 뭐 기대치 레벨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열려서 어쨌거나 이제 기존의 시각보다는 좀 더 와이드해질 거라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졌을 때 심리극의 이런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법을 아무리 무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극, 특히 개인 상담 장면에서의 심리극, 개인 상담 장면에서 심리극의 활용을 주제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네요. 네. 자, 개인 상담 장면에서 심리극의 활용.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사의 관계인데 단순히 대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의 영역에 전문 영역을 가지고 내담자를 돕는 과정이죠. 특히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생활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건데 특히 이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담자는 자신의 생활상의 어려움, 여기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문제, 또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내담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은 이 심리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심리극은 언어와 더불어서 행위로 개입을 하죠. 행위로. 특히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즉 몸이죠. 몸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표현하지 못했던 미해결된 과제를 찾는 여정입니다. 심리극에서는. 미해결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여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삶의 그래프. 그럼 사람들마다 각 나이대마다 뭔가 달성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기 때 중요한 과업들, 삶의 과업들, 또 청년기에 해야 할 과업들, 자아 정체감이라든지, 그리고 성인기에 해야 하는 것들, 어떤 만남, 관계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생산성,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산성의 추구, 그리고 중년 이후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주요 과업들이 있죠. 그래서 삶의 여정마다 주요 숙제들이 존재해요. 이걸 이제 삶의 과업이다, 과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을까요? 에릭스. 에릭슨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으로서 나가 누군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굉장히 물음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초기 어린 시절이잖아요. 이 초기 어린 시절이 제일 중요한 생존에 대한 주제, 바로 신뢰에 대한 주제예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그리고 이 타인은 믿을 만한가? 이 세상은 살만한가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주제죠. 이 어린 시절에 내가 엥 울면 엄마가 젖을 주고 똥을 갈아주고 몸을 씻겨주고 달래주고 하는 이런 대상과의 관계 주제가 충분히 충족된 경험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에 트라우마 주제들이 이 발달 트라우마에 대한 주제들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생활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삶의 과업들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사의 그런 각각의 삶의 과업들을 우리는 그래도 적응을 해가면서 충족시키면서 해왔다면 일상생활 속의 건강함과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을 건데 아주 결정적 시기, 그 결정적 시기에 충족되지 못했던 이런 욕구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담자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적응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죠. 현재 어려움의 호소. 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언어적 상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어려움을 언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왔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업의 어려움들을 보면은 과거의 주제거든요. 과거의 주제. 이미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담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불안해지지? 나는 왜 뭔가를 항상 완벽하게 해야만 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담의 영역은 단순히 표면적인 주제, 표면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한 그 이면의 주제를 찾아가고 변화시키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심리극은 과거에 내 몸에 기억되어 있는, 과거에 내가 충족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강의 작가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심리극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정말로 애착관계였던 죽은 사람을 다시 지금 여기에서 만나서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끔 하죠. 그런 면에서 몸에서 기억되어 있는 과거, 나의 어떤 외상이라든지 발달적 트라우마, 삶의 과업에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 장면에서의 이 심리학의 활용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잘 들으셨죠? 여기 지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왜 개인 상담에서 심리극을 하려고 하느냐, 그 주제로 간단하게 개관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심리극의 기법이 3대 기법이 있잖아요. 3대 기법. 3대 기법이 있는데 어떤 기법 있죠? 첫 번째, 역할 교대 기법. 네, 역할 교대 기법.
롤 리버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기법은 이중자아 기법이 있어요. 이중자아 기법. 세 번째는 거울 기법.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 상담에서 내담자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는 대부분 나와 너의 관계예요. 대부분 다 타인과의 관계 주제예요. 나와 너의 주제. 그런데 상담은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가 아니죠. 뭐예요? 내 안에 내면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통받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지각하는 거죠. 내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 상담의 영역에서는 나의 내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너라고 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숨어있는 나의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개인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는 이거는 결국 상담 과정에서 몰입을 유도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람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몸의 느낌은 어땠는지를 몰입하게 돕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몰입을 유도해서 그 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과몰입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나와 그것이라는 관점으로 내가 현 상황을 마치 떨어뜨려서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듯이 관조하듯이 훈련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객관화. 이렇게 하면 관조를 하도록 해서 객관화 작업을 합니다. 결국 상담은 몰입을 하도록 돕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객관화하도록 해요.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 너무나 고통받는 나머지 몸이 대신 아프죠. 몸이 대신 아프거나 아니면 둔감화 시켜버리거나, 그러니까 고통을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고 하죠. 그는 과거에 그 경험 속에 너무나 빠져 있었던 경험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무 빠져서 후적거리는 사람들은 상담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개인 상담 장면에서는 어떤 기법, 어떤 이론을 쓰냐, 다 요 프레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그곳의 관계. 그러면 이 3대 기법과 심리극의 3대 기법과 개인 상담에서의 이런 기법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게요. 역할교대 기법은 결국 나와 너의 관계를 찾습니다. 역할교대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도 역할교대 기법을 통해서 찾죠.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찾을 때는 이중자아 기법을 통해서 찾아보죠. 그리고 이런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법이, 떨어뜨려서 보는 기법이 바로 거울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 상담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 면에서 심리극의 기법이 갖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극의 이제 기법을 가지고 개인 상담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터뷰. 인터뷰 단계부터 인터뷰 단계 첫 번째 호소 문제 듣기, 두 번째 상담의 목표,
상황 이렇게 인터뷰를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나와 누구의 관계부터 너의 관계부터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기법이 역할 교대 기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소 문제 듣기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죠? 오늘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오늘 상담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길 기대하나요? 그리고 최근 그 상황이 누구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인터뷰 단계가 끝나게 되고 이제 역할교대 기법을 이제 적용하게 되죠. 자, 그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 자,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자리를 바꿔요? 빈 자리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리 디렉터, 여기는 우리 주인공, 여기는 이제 빈 자리예요. 여기 빈 자리. 그러면 그 사람이 되어보세요라고 하면 여기 주인공의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럼 뭐 얘기하겠죠? 당신의 성격은 물어보죠. 근데 이때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번, 여기는 1번.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떠올렸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을 주인공에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고 한마디 하고 여기에서 다시 롤 리버설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여기에서 디렉터가 어디로 가요? 상대방 입장으로 가서 역할을 바꾸고 4번의 말을 합니다. 4번. 요 4번의 이야기를 한마디를 말을 주인공에게 건네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건넨다. 그리고 6번.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건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했으면 다시 디렉터가 원래 자리로 역할 교대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주인공에게 기분과 생각
개인 상담 장면에서 역할 교대 기법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지죠.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금방 오셨으니까 몸으로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연습으로. 자, 주인공 역할 한번 해주시고. 서 있어요. 네, 자 여기 앉아주시고. 앉아주시고.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케이스를 드릴게요. 어떤 케이스냐면 교사예요. 교사.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내가 담임 교사인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근데 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지서가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계속 그냥 뛰어다니고 수업 중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너 계속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수업에 방해되니까 너 지금 자리에 앉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가고 소리 지르고 지시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지금 밖에 나가 서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문을 쾅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식한테 나가라고 하고 수업도 못 듣게 하고 네가 뭔데 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 교사가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장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슬금슬금 뒷걸음하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학부모한테 계속 카톡 오고 연락 오고 너 고소할 거다 뭐다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요새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에피소드.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요 흐름에 맞게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관찰을 한번 해보는데 이 뭐가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하냐면 이 흐름 상에서의 이 상담사의 반응을 좀 잘 유심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여기는 피의자, 여기는 이제 상담사. 우리 주제는 개인 상담 장면에서 심리극의 활용. 이 주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 수연 씨로 한번 해볼게요. 수연 씨. 네. 수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상담하게 됐는데 오늘 상담에서 어떤 얘기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일을 하는데 제가 교사인데 아이와 트러블이 좀 있어서 그다음 학부모와 또 학부모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어서 그게 반복되고 있어서 좀 힘들어서 왔어요. 아이와의 관계, 네, 학생. 네.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 네. 이 두 가지 주제가 같이 있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또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교장 선생님이 도움을 전혀 주시지 않고 약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 불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아이와의 관계, 네. 학부모와의 관계 뿐더러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까지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으세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는 언어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오늘은 이 역할극 방식으로 한번 오늘 수연 씨의 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나면서 수연 씨가 오늘 상담에서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요 비느자가 있는데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앉으면 교장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한번 앉아 보실까요? 이렇게 당신 누구죠? 네, 교장 선생님. 우리 수연 쌤의 교장 네. 선생님. 네. 우리 여기 수연 쌤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 시끄러운 게 싫은?
우리 수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학생과의 관계든 학부모와의 관계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을 좀 쓰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오늘 수현 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을 떠올렸을까요? 뭐가 제일 불편했길래? 도움을 주지 못한? 음, 제가 해결을 해주지 못해서? 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교장 선생님을 떠올렸군요.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맞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수현 쌤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수현 쌤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봤을 때. 너무 휘둘리는 사람? 너무 휘둘리는 사람. 네. 그 휘둘리는 게 교장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단호하지 못하다? 단호하지 못하다. 네. 우유부단하다.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네.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수현 쌤의 그런 모습,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수현 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직접 이렇게 말하듯이 수현 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연쌤이 지금 뭘 힘들어하는지 아는데 그건 내가 해결해주지 못해요. 스스로 잘 똑부러지게 이렇게 학생과의 관계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원래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수현 쌤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본인의 역할. 그리고 제가 여기 교장 선생님 역할이 될 건데, 제가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금방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평상시 교장 선생님의 어떤 반응들을 할 건데, 이때 우리 수현 쌤이 교장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말들을 안전하게 한번 표현해 네. 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제가 여기 앉고. 수현 쌤, 나까지 좀 신경 안 쓰게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발 빼시면 안 되죠. 내가 언제 발을 빼? 뻔히 다 보셨으면서 그렇게 뭐 쏙 가버리시면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사람이 이제 생사람 잡고 있네. 그때 학부모님 오셨을 때 여기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누구 학생이야, 그게? 그게 내 학생이야? 우리 학생이죠. 아, 그니까, 수현쌤이 관리하는 학생 아니야? 내 학생이냐고. 본인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그거를,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면 돼? 아, 이거 어떻게 학부모가 학교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게 해? 내 얘기가 틀렸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 오실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학생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시면 저희 교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학교가 조용해야지. 책임자한테 그렇게 신경 쓰게 하면 되나? 학교는 원래 시끄러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럼 아이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데 학생이 똑바로 학교 생활 할 수 있게끔 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월급 받고 뭐해? 학생이 그 지경까지 될 때까지 뭐 했냐고. 학부모까지 그 찾아와가지고 여기 교장실까지 와야겠어? 참 사람이 무책임하고
자네가 무책임한 거야. 됐어?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수연 시간. 준수였어요. 수연 씨. 네, 수였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 이 상사에게는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게, 실망스럽구나. 그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뭐고 실망스럽게 느낀 건 뭘까요? 난 어떤 걸 기대했길래? 이렇게 학부모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걸 좀 바랬어요? 그래도 이런 바운더리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사?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함께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바랬군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봐도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네. 화가 나는군요. 난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해 주셨겠지만 뭔가 누구로부터 내가 충분히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대응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도 좀 화가 나요. 내 자신도 실망스럽군요. 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의 느낌. 좀 답답하지 우울해요. 않아요? 네. 좀 슬프고 네.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된 건 혹시 뭐죠? 아까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있으셨잖아요. 무엇을 좀 알게 되셨어요?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음, 나의 방식이 음,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단호하지 못하게 보이는 일처리를 잘 못한다고 비춰지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오케이, 박수. 네. 아, 이렇게 이제 최근에 겪었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요 단계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때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어요. 야, 네가 교장이면 다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무능력하다고? 너는 무능력하니 뺑뺑 돌고 도망다니고 너야말로 무능력한 교장이야. 이런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죠. 그런 감정적인 표출이 안전한 형태로 표출이 되는 과정이 전통적 언어 상담에서 이걸 다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좀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억울함이 뭘까요? 이거 하나하나 다 말로 다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경험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이 개인 상담 장면에서의 이 심리극의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한번 주인공 본인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시연을 한번 하시고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만 들어볼까요? 시연인데 네.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약간 좀 이 수연 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 여기서 지금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극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내담자가.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잘 이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따지는 이런 거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다, 뭐 심리극하면 꼭 해봐야지 해도 네. 잘 안 올라오고. 안 나올 수 있죠. 이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 우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야, 안 돼요 이게. 요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 그렇죠. 제가 더 잘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야, 너 그만해.
네가 교장이면 다야? 그만하라고. 꺼지라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까봐? 내가 이런 꼬라지로 학교를 다니라고? 나가 교사야. 너도 교사잖아. 너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감정들이 사회적 어떤 허들을 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 감정적인 분출이 있으면 진짜 내가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지금은 감정적인 것에 휩싸여 있으니까 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표출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좀 나중에 알게 되죠. 지금 시점은 안전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이게 그래도 화내기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 디렉터 입장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촉진시켜야죠. 남자가 있으면 더 촉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이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현상학적 상황이고 네. 지금의 요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응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기 어려울까?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걸 더 들어가야죠. 같이 얘기를 나눈다. 네. 더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야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긴 하지만 예. 실제라고 했을 때 이제 교장을 연기하셨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이분은 그 교장을 알지만 상담자는 모르잖아요. 네, 모를 수 근데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저 교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할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와닿을 것 같고. 만일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그 내담자가 저희 교장 선생님 그렇게 목소리가 안 크고요. 좀 시니컬하게 차갑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소리는 안 크다는 말씀이시죠? 자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거기에 맞게 그렇죠. 그거에 맞게 커스텀을 계속 해야죠. 맞춤을 해야죠. 그러면 연기력도 있어요. 연기력이라고. 굉장히 네. 이렇게 확 빠져들게 연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나도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막 화내고 싶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 디렉터가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음. 상담사지. 그런데 주인공에게 이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 주인공이 그 인물과의 관계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너무 잘하진 않더라도 제가 잘했나요? 네. 엄청 잘하는데 엄청 어떻게 배우니 어떻게 엄청 잘하나요? 배우는 아닌 것 거는 같은데요? 근데 저도 지금 같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교장이라는 캐릭터가 권위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주 능글능글한 캐릭터일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럴 수 그런 캐릭터가 오히려 또 이 내담자에게는 더 스트레스를 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촉발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더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요. 자네가 똑바로 해. 아니요,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되게 둥글둥글해요. 막 미꾸라지처럼 막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유, 지원쌤 잘해야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야. 잘해봐. 내 뒤에서 응원해줄게. 화이팅. 이게 맞나요?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우리 교장 선생님은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표현 안 하는 내담자들 더 많아. 이제 물어보자. 이 모습이 맞나요? 이제 확인하고. 네, 조금 달라요. 저희 교장은 좀 능글능글하고 말 수는 없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계속 그걸 맞추는 작업을 해야 주인공이 이 상황에 몰입하고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잘 맞춰야 하는 거고, 이제 꼭 연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전문 배우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주인공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10명의 상담사를 모아놓고 10명에게 요 장면 속에서
디렉션을 주는 어떤 보조자로서의 모습을 해봐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렇게 해요.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냐면 연기를 어쨌든 해야 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아유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제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그걸 좀 보고 따라하는 정도. 요 정도면 될까요? 라고 하기도 하죠. 그 부분이 좀 숙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맨날 밥만 먹고 이거 하니까 선생님 눈에는 이거 잘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되게 도움이 되는 정도면 되지. 우리가 뭐 어디 상 받으려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기에 철학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공의 이 장면 속에서 도움되는 정도의 행위와 이 부분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저는 자극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시연하는 거 보시면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압박. 왜냐면 이게 사실 역할 교대를 하면서 이 뭔가를 자꾸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그것에 대한 설정에 의해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편차가 그렇죠. 클 수도 있기 그럴 수 있죠. 때문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시간이고 그렇죠. 상황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교장이 그 사례에서 봤을 때 교장이 슬쩍 없어졌다는 상황에서 아 이 사람은 약간 능글능글한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권위적인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아마 학부모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게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맞춰가야 돼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라고 조금 초점을 잘 맞추면서 해야 주인공이 원하는 상황 속의 인물로 이제 대신 연기를 하게 되죠. 행위적인 연기.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내담자도 내담자인데 상담자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항상 언어로만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안에 갇혀진 또 그게 있다 보니까 상상하는 바가 다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 나도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도 되게 이걸 하면서 다시 잊어봤던 감정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생각했던 감정은 이거였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본인이 느꼈던 감정은 그게 아닐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 이 사람도 내 감정이 정말 뭔지 명명하게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때 내가 가장 큰 감정은 막 수치심이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 가장 더 핵심적인 건 억울함이나 이런 게 다른 감정일 수 있겠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이걸 하면서 자기 표현하는 방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자도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고 이 사람의 성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한 부분을 보지만 단면을 보지만 굉장히 깊이 볼 수 있어서 인간적인 네, 네. 그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심리극을 거의 안 봤으니까 저번에 본 게 전 처음이었고 네, 네. TV나 이렇게 개인 상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비내자 기법은 가끔 쓰잖아요. 예. 어떻게 되고 어떤 심리
비인지적 기법을 꼭 쓰거든요. 그럼 거기도 연극치료 기법이 조금씩은 다 사용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있는 연극 기법을 보니까 조금 더 파급적이다, 파급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극이 갖고 있는 이런 기법이 차원이 다차원적이에요. 성격도 보고 대인관계 패턴도 보고 이 사람의 신체적 반응도 보고 얘기하시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도 보고 되게 다차원이기 때문에 디렉터가 그런 눈에 이 더듬이를 펼쳐놓고 명확하게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찰을 해야 짧은 시간 안에 주인공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열화할 수 있죠. 계열화. 이 사람의 정서적 반응은 어떻고 대인관계 패턴은 어떻고 이 사람 신체적 반응은 어떻고 이런 거를 계열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에피소드와 연결시켜서 이 사람의 패턴이 어떠할 것이다까지 고려를 해야 이 사람의 단순히 표면적 주제뿐만 아니라 이면의 주제 그 다음 스텝까지 이제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좀 느낀 거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되게 미술보다 더 표현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 표현의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드는 생각은 저희도 무용동작 치료할 때 항상 그 말하거든요. 일어나기까지 제일 힘들어. 그 말 하고 이렇게 하기가 예. 근데 여기서도 정말 표현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편안할 수도 있고 더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되게 안전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럼요. 네 맞아요. 여긴 안전해요. 저하고 단둘이 있잖아요. 상담실에 못하겠어요. 그때 기억이 막 떠올라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진짜 안 돼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네, 금방 이 사례는 제가 한 2주 전에 광주의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사치유센터에서 했던 사례를 제가 2가지를 섞은 사례예요. 근데 이때 이 사례는 이분들이 정말 상처받았던 교사들만 모은 사례거든요. 한 12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인물이 들어가죠. 인물이 들어가고 나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 역할 연기를 더 잘하죠. 우리 교장도 그런데 니네도 교장이 그렇다. 니네 교장도 좀 싸가지가 없지. 뭐 이렇게 그 인물들의 어떤 그 표면뿐만 아니라 자주 겪었던 그들의 말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훨씬 더 몰입을 더 유도하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잘 봤는데 네, 말씀하신 거랑 생각 비슷하고요. 음. 그리고 제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뭐 먹어야 됐어요? 중간에 집중이 살짝 깨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지금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밥도 못 먹어. 제일 우리 안쓰러운 게 3대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다음에 하나 뭐죠? 춥고. 예. 춥진 않으세요? 네. 춥진 않으세요? 춥진. 다행이네. 3대 안쓰러움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고맙습니다.